네, 지난주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513조 5천억 원입니다. 초슈퍼 예산이다. 이런 평가가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게 이 올해 본 예산 규모가 469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올해보다 약 43조 원 이상 증가율로 따지면 9% 이상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데요. 정부는 내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걸까요? 그다음에 예산 씀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죠.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제일 궁금한 게요. 네네. 내년 경제를 좀 어렵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지금 한창 그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네, 경제 네. 전쟁 중에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의 브렉시트, 음, 또 그리고 홍콩 사태, 네.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우리 규제 이런 등등 따져서 네. 저희들이 내년 경제 상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엄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그 내년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예상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경상 성장률로 3.8%를 보고 있고요. 경상 성장률 어려운데요. 좀 예,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예. 보통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장률은 2.6%로 지금 저희들 전망했습니다. 2.6%. 네네.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아주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망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늘리면서 예. 정책 의지를 담아서 2.6%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슈퍼 예산을 쏟아 부어야 2.6%가 달성될까 말까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요? 네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그만큼 그 세수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이러다가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재정 건전성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경제가 엄중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겁니다. 네. 줄어드는데 네. 그렇다고 인해서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데도 그러면은 돈을 쓰지도 않고 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예. 돈을 쓰지 않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돈은 쓰되 예. 돈에 쓰는 내용이 중요하다. 어허.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데 네. 좀 돈을 써가지고 예.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예. 그래서 다시 세수가 또 들어오게 되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지.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네. 경제가 더 나빠지고 더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되고 예. 또 어려워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네. 늘린 돈을 경제 살리는 데 좀 쓰자 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좀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론은 이 정도로 짚고 그럼 좀 그 세부적으로 좀만 더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네네. 경제를 살리는데 이 슈퍼 예산을 쓰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예, 가장 중점되는 분야가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가지고 네네. 소재 산업, 부품 산업, 장비 산업 네.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R&D 그리고 제대로 된 저희들이 그 테스트를 네. 통해 가지고 상용화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쪽에다가 역점을 뒀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번에 손정희 그 회장님 모셔가지고 AI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AI, 네트워크 네. 이 분야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쪽에 좀 우리 경제의 어떤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는 돈을 좀 진짜 정부가 좀 과감할 정도로 좀 넣자. 그러니까 해서 쉽게 이제 미래 먹거리 육성하자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분야에 돈을 좀 진짜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근데 R&D 같은 경우 네. 그 과학계나 이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절실한 중소기업보다는 오히려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 그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부 R&D는요. 예. 대부분은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내년도 혹시 SOC 예산도 많이 늘어나나요? 예, SOC 예산도 늘어나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어떤 저희들 소위 말하는 그 기존 사업을 막 확 늘려가 토목 사업을 늘려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SOC 사업.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 수 그러니까 이 있습니까? 도로가 꼬불꼬불해져 가지고 도저히 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예. 또는 도로가 너무 낡아 가지고 도로 노면이 안 좋다든지 해서 예. 그런 예. 부분을 스마트한 이제 도로로 만든다든지 예. 하는 그런 쪽에도 좀 많이 돈을 넣었습니다. 차관님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제 저희들은 뭐 총선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요. 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것이냐 하는 네. 그 점에 두었고요. 그다음에 네. SOC 같은 경우도 예. 과거와 같이 그 물량 중심의 SOC가 아니고 네. 스마트한 SOC,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스마트 SOC가 어떤 개념이 솔직히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데. 예,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교통량이 예. 이제 사거리 같으면은 이 예.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등이 다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 도로 자체가 도로 자체가 미래에 자율주행 이런 것도 가능할 정도로 예. 할 수 있는 그런 쪽 스마트. 예. 이 도로 자체가 이제 IoT 기반으로 된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복지 예산은 늘어납니다. 예. 전체 증가액 한 반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됐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한 2년간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복지가 안정화될 거다. 산으로 따지면은 이 정부 돌아서서는 산을 오르는데 가파르게 올라왔다면은 네. 이제는 한 중턱 또는 정상 가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능성이로 이렇게 걸어갈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거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복지 예산이 지금보다 과도하게 막 증가되어서 재정에 부담이 될 일은 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통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온 바가 있는데 네네. 이제 관련해서 이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이 또 따라붙었고요. 근데 네네. 그거와는 별개로 네. 소득 양극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재정의 어떤 우선 투입 분야가 바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복지 예산 중에서도 네. 저희들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면 1, 2, 3, 4, 5분위 쪽에서요. 네. 1분위가 주로 이제 어르신들로 이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하는 이런 소위 이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네. 국민으로서 삶을 좀 진짜 좀 살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탄탄하게 하고 예. 그다음 나머지 복지 중에서 전달 체계를 좀 저희들이 강화를 해가지고 네. 쓸데없는데 돈이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해서 네. 좀 복지가 효율화되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 하는 네. 그런 쪽에다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정진근 님이 의견 주시기를 네네. 이 제대로 국가 예산이 집행되도록 점검을 합시다. 이런 그 지적을 해 주시는데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네네. 항목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누수 현상 많다는 이야기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엉뚱한 대로 세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네. 있었는데 이 방안도 좀 수립이 됐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 이 조금 전에 이제 국민께서 의견을 주신 바처럼 이제 500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 부처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서 네. 진짜 이게 이제 원점에서 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예. 부처, 예. 민간 전문가까지 넣어서 예. 진짜 A라는 부처의 이 예산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가 있는 건지, 그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이 예산 사업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예. 어떤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건지,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도 그거는 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까지도 더 넣을 정도로 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네. 재정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집행에서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예, 예.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얼마 전에 대청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게 바로 그런 예, 맥락에서 맞습니다. 하신 말씀인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금년 9월 달부터 네. 벌써 내년도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네. 사전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을 해가지고 예, 예. 사전 준비로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쫙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국회에서 확정되고 나면. 네. 예. 그냥 그런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저기 빗자루가 아니라 그럼 자동 청소기인가요? 그러면? 자동 청소기 하는 거의 하여튼 일일이 하여튼 이게 와이파이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곳곳을 좀 네. 청소를 해보려고 그건 합니다. 특정 상표입니다, 차관님.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이 재정 확장이 좀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더 그러니까 확장 재정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던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가 채무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확장 재정을 해도 39.8%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
경제가 어렵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예. 뭐 40%면 어떻고 43%면 어떠냐 좀 더 넣어라 이런 식 네. 예, 그런 식 주문이 왔었는데요. 저희들은 사업 측면에서 봅니다. 네. 사업 하나하나 봐가지고 그래도 그렇다고 인해서 뭐 쓰지 못하는 예산까지는 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각 부처도 좀 충분히 하여튼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되겠다 네. 하는 그 수준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이제 예.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 그 재정 건전성 가지고 사실 역대 정부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공기업의 부채 비율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채무 비율이 거의 60%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D3라고 해서 공공부문까지 포함했을 때 네. 저희들이 한 60% 수준 좀 못 미칩니다만 그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그 경제 활력을 할 수 있는 분야 네. 쪽에다 돈을 좀 집중적으로 넣어서 네. 그 이게 경제를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들자. 네. 그리고 부품 소재 산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돈을 넣어서는 확실하게 좀 뿌리를 뽑자.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해가지고 네. 그때 정부가 좀 넉넉하게 줬더라면은 우리가 준비가 됐을 건데 왜 그때 돈도 안 주고 찔끔찔끔 주고 했었냐. 예. 그런 그런 측면을 좀 불식시켜가지고 확실하게 물꼬를 좀 바꾸자.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경제가 좋아져서 오히려 국가 이 채무 비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서 예산도 늘리고 그다음에 집행도 좀 신경을 쓰겠다. 양축을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게 양극단의 주장이 막 혼재돼 있다 보니까 제 네네. 질문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또 정반대 쪽에서는 네. 아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극복했냐. 아베노믹스로 극복을 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뭐 국가재정 왕창 풀어갖고 살린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도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늘리긴 늘리는데 저희들 재정 당국에서는 늘리지만은 좀 주로 이제 국가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네. 좀 확실하게 저희들은 내년에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이 금년도에는 4.4%인데요. 예. 내년도 17.3%고요. 네. 산업하고 중소기업 쪽의 예산은 거의 27.5%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거의 3분의 1 정도를 늘렸기 때문에 예. 그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압니다. 이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네. 잘 써라. 예.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늘릴 때는 확실하게 늘리고 네. 잘 쓰는 쪽에도 내년도에 진짜 확실하게 좀 해보겠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우려,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신정성님은 다음 세대들은 어떡하라고요? 선심성 예산 다 없애주세요라는 의견 주셨고 1835님은 아직도 보도블록 교체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네네. 국민 시각이 이렇다는 것 좀 꼭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네. 그 매년 추경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상습 추경이다 이런 그러니까 비판도 나온 바가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그 추경 편성 요인 물론 지금 진단하기 좀 힘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슈퍼 예산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추경 편성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현재로서는 제가 뭐 추경을 한다고 뭐 하는 거는 진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빠르긴 하죠. 예. 정부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잘 짰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 가서 잘 설명드리고 네. 국민들도 좀 설명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달부터는 이 집행 쪽에 네. 집행을 어떻게 좀 효율화할 것이냐 제대로 좀 성과가 날 수 있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점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 좀 집중해서 네. 국민 여러분의 어떤 걱정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좀 약간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 네네.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네네.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에 가면 항상 쪽지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쪽지가 아니라 카톡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차관님 혹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민원 많이 받으셨죠? 아닙니다. 쪽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예? 틀린 말입니다. 예? 틀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 국회에서 정액이 되는 거는 네. 국회 종합정책질이나 부처별 심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다. 네.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마지막에 쪽지로 와가지고 그 절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에 예. 최근이라 하면 언제? 최근에 한 2017년도 정도부터는요. 예. 그런 식 예산을 하지 않고 예. 소위 책자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액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그게 등재가 되지 않는 사업은 아무리 카톡으로 오든 무슨 쪽지가 오든 절대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른바 이 실세 의원들 지역구 예산은 그렇게 유독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다 치더라도 본인이 그 정액을 시켜야 될 사유를 네. 정책 질의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은 이런 사유로 정액을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된 사업은 네. 저희들이 봐서 또 논리가 맞으면 또 들어가는 거지 뭐 그래요? 이게 누구 개인별로 어떤 사업을 뭐 슬쩍 집어넣는 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쪽지 민원은 없고 합리적 예. 주장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주장을 하는 경우는 또 네. 그다음 공개적으로 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검증이 필요한 말씀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